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 겉으로 보기엔 참 평온한 하루인데, 왜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건사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득문득 눈물이 핑 돌까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혼자 있을 때면 억울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그런가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즐거웠어야 할 모임이 끝났는데 왜 더 허전하고 기운이 빠질까요? 분명 웃으며 대화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몰려오는 그 막막한 피로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남의 기분 상할까봐 내 말 한마디 아끼고, 분위기 깨질까봐 하기 싫은 일도 웃으며 받아줬지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온 세월이 이제는 나를 누르는 짐이 되어 돌아온 기분입니다. 내 마음은 멍이 들어 시퍼런데 아무도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자식이,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따졌어? 엄마는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해?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들인 정성이, 내가 쏟은 사랑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싶어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입을 닫게 됩니다. 말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삭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삭힌 마음들이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독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그 불편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하필 예순이 넘은 지금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 좀 봐달라고, 더 이상 남을 위해 살기엔 내 마음이 너무 지쳤다고 보내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억울함과 공허함이 결코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만 애쓰셔도 됩니다.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인간관계의 사슬에서 아주 조금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아니면 곁에 누가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내는 소리를, 그동안 외면해왔던 당신의 속마음을 한 번만 가만히 안아주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니까요.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습관적으로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찾아보진 않으시나요? 밤새 자식들에게 연락은 없었는지, 혹은 어제 단톡방에 올린 내 말에 누가 답장을 달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답장이 없으면
내가 실수했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답장이 와 있어도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속마음을 읽어내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오늘 있을 모임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가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분위기가 좋아질지 고민하죠.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이 혹여나 남들에게 초라해 보일까봐 더 밝게 웃고 더 활기차게 행동하려 애씁니다. 그게 더 기운 빠지는 일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낮 시간에 당신을 떠올려 봅니다.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부러울 것 없는 평온한 광경입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 아래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줄다리기가 오고 가나요?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승진을 했다더라. 누구네 집은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더라.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면서도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올라옵니다. 내 자식은, 내 형편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괜히 위축되기도 하죠. 반대로 내 자랑을 좀 하고 싶어도 팔불출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남의 질투를 살까봐 말을 아낍니다. 내가 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라는 잣대에 맞춰 연극을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당신은 어떤가요? 다음에 또 보자고 웃으며 손을 흔들지만 돌아서는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함께 있었는데 왜 더 외로울까요?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왜 내 진짜 속마음은 하나도 꺼내놓지 못한 것 같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나 지하철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이 유독 낯설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친구로만 살아온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대체 진짜 누구일까? 저녁 시간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아,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지? 아무 의미 없는 타인의 행동과 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의 대화도 겉돌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상냥하고 눈치를 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날선 말들이 나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아니 수십 년째 당신은 이렇게 타인의 온도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여름엔 남의 더위를 걱정하고 겨울엔 남의 추위를 살피느라 정작 당신의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몰랐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남의 기분이 상하는 걸 더 무서워했고 내 통장이 비는 것보다 남들에게 베풀지 못해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더 전전긍긍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해. 고독해지면 큰일 나. 그 말에 쫓기듯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말라가는 느낌입니다. 이건 당신이 사회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모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그 귀한 사랑이 이제는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줄 건 다 줬는데 나를 위해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웃고 있지만 사실 당신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그 미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버티고 있는지, 이제 그 가면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 지워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며 왜 자꾸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인간관계의 중심에 두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남들이 앉을 자리를 닦아주고, 남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남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당신이 앉을 의자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무대 구석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죠. 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토록 불편한지 그 진짜 이유를 저는 압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지르는 비명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비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돈 버는 책임감에,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그 소리를 억누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니 가릴 수 있는 막이 다 거쳐버린 겁니다. 알몸으로 마주한 내 영혼이 너무나 상처투성이라서 더 이상은 남의 비위나 맞추며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은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당신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남의 눈치가 보이고 관계가 피곤해지는 건 당신의 마음이 비로소 이제는 나를 지켜달라고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평생 가져보지 못한 평온함이 무엇인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64살의 정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혜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속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 남편 뒷바라지하며 일남일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죠. 딸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아들도 대기업 다니며 제 밥벌이하고 있으니 남들이 보기엔 정혜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님의 속은 날마다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정혜님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정혜님은 시댁 제사가 1년에 8번인 집안의 맏며느리였습니다.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부치면서도 시어머니가 애미야, 간이 좀 싱겁다 하시면 죄송해요. 얼른 다시 할게요라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박봉을 가져와도 타박 한 번 안 하고 밤늦게 부업을 하며 아이들 학습지 값을 벌었습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건 사치였고 신발 밑창이 다 닳아도 아이들 메이커 운동화는 꼭 신겼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고 나중에 자식들 다 잘 되면 그게 내 보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나니 보람 대신 서운함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아들네 집에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며느리는 문 앞에 반찬통만 쓱 받고는 어머님, 저희 이제 나가봐야 해서요라며 문을 닫습니다. 정성껏 끓인 공국이 냉장고 구석에서 상해가고 있는 걸 볼 때면
정혜님의 가슴도 썩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서운한 소리를 좀 하면 딸은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엄마 인생을 살아. 왜 자꾸 우리한테 집착해? 라며 짜증을 냅니다. 집착이라니. 평생을 다 바쳐 키워놓으니 이제 와서 집착이라니요. 정혜님은 억울해서 밤새 눈물을 쏟았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총무를 맡아 꾸준히 다 도맡아 했던 모임에서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동생뻘인 회원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 나이살이나 드셨으면 조심 좀 하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정혜님은 허허 웃으며 그러게 내가 노망이 났나 봐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저는 저런 말을 듣고도 한마디를 못했을까? 왜 저는 늘 웃어주기만 해야 할까? 정혜님의 하루는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아침 차려주고 나면 남편은 신문만 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텅 빈 집에서 정혜님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사람 소리가 그리워 전화를 만지작거리지만 딱히 전할 걸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면 또 내가 맞춰줘야 할 것 같고 내 힘든 얘기 해봤자 뒤에서 흉이나 볼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정혜님은 사람 사이에 섬처럼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님은 구청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나갔다가 옆자리에 앉은 희숙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희숙 씨는 정혜님보다 2살이나 많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하고 말수도 적은데 표정만은 참으로 맑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희숙 씨는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과 어울려 점심 먹으러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가방을 챙겨 조용히 혼자 나갔죠. 어느 날 궁금함을 참지 못한 정혜님이 희숙 씨를 따라가 물었습니다. 희숙 씨, 왜 매번 혼자 가세요?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좀 나누지. 희숙 씨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정혜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하지만 잊히지 않을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정혜 씨, 사람들은 만나서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혼자서 나랑 대화하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들어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귀해요. 그 말은 정혜님에게 거대한 해머가 되어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랑 대화한다고?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듣는다고? 정혜님은 평생 남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만 살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마음, 남편 마음, 자식 마음, 친구 마음. 정작 정혜님의 마음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어디가 아픈지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희숙 씨는 혼자이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억지로 웃고 있는 정혜님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님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 그리고 힘없는 눈동자. 정혜님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혜야, 너 참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버려뒀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혜님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늘 남편 눈치 보며 얼른 저녁 준비하러 부엌으로 달려갔던 정혜님이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녁 못해요. 당신이 알아서 좀 챙겨 먹어줘요.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신기하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그럼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뭐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님은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였지?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은 뭐였지? 아주 작은 질문들이었지만 그 질문들이 정혜님의 텅 빈 마음을 조금씩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정혜님은 변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에게 미안해. 이번엔 좀 어렵겠어라고 처음으로 거절을 해봤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서운해하는 듯 하더니 오히려 정혜님을 예전보다 더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갈 때도 반찬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바빠서 못 가요라고 하면 예전처럼 섭섭해하는 대신 그래.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라. 나도 친구랑 등산 가기로 했다며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화를 먼저 끊고 나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매달렸던 관계들이 사실은 내가 꽉 쥐고 있어서 더 아팠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혜님의 내면은 조금씩 붕괴하고 다시 지어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간다는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내가 잘해야 자식들이 효도한다는 거래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내가 편해야 세상이 편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혜님의 표정은 희숙 씨를 닮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흉을 볼 때 정혜님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내 귀한 귀에 그런 쓰레기를 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역전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정혜님이 남들에게 매달리지 않자 오히려 사람들이 정혜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늘 비굴하게 웃어주던 정혜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단단하게 잡힌 정혜님을 사람들은 더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혜님은 이제 압니다. 누가 나를 찾든 말든 내가 나랑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요. 정혜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도 정혜님은 자기 자신과 손을 잡고 걷고 있으니까요. 정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정혜님의 변화를 보며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를 힘들게 했던 무례한 친구도 아니었고 서운하게 했던 자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나를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대와 집착, 그리고 저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나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춰온 나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아내, 현명한 어머니, 믿음직한 친구라는 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틀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느라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잊고 살았습니다. 깨달음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는데 누가 내 진심을 알아주겠습니까? 관계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점수표를 찢어버리세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데 썼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오로지 당신의 마음을 살피는데 쓰셔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보며 너 참 애썼다,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축을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60세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질까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활력이었는데 왜 이제는 모임 날짜만 다가와도 숙제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그건 당신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누구의 무엇으로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고, 밖에서는 직장 상사나 믿음직한 동료로 살았죠. 우리는 내 이름 석자로 불리기보다 내가 맡은 역할로 불릴 때 더 안심했습니다. 그 역할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퇴직하며 부모님은 곁을 떠나시죠. 이때 우리 마음에는 거대한 구멍이 생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매달립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 간섭하게 되고, 내가 아직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훈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다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겪게 되죠.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살이 깎여나가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의 온기를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 가시돋친 포옹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질량을 줄이고 밀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평온하게 만드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교라는 병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늘 남과 비교당하며 컸습니다. 학교 성적부터 시작해 집 평수, 자식의 대학, 남편의 연봉까지 끊임없이 줄을 세웠죠. 하지만 60이 넘어서도 남의 집 자식 자랑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그건 아직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저 집 꽃이 일찍 피었다고 해서 우리 집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닙니다.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듯 우리 인생의 평안이 찾아오는 시기도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힘든 진짜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거래하는 관계를 멈추십시오.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돌아오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좋았으니 됐다고 털어버릴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불편해하면 남들도 나를 불편해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 남들도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긍정하는 법을 배워라고 했습니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잘 지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세상 모든 관계가 조금씩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인생의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받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면 며칠씩 밥을 못 먹었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조금 실수를 해도 당신을 사랑할 사람은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이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돌리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마음이지 하고 넘겨버리세요. 미움받을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흔히 버림받았다거나 외톨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남의 이야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이죠.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산책을 하며, 혼자서 책을 읽는 그 고요한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선택이 됩니다. 셋째,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가 자식의 성공이나 실패를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어깨가 올라가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온 독립된 인격체일 뿐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넷째,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어주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 말이 없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기운은 정화되고 상대방도 당신의 깊이를 느낍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되지만 침묵은 끝까지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제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듣기보다 침묵하기를 배우십시오. 다섯째, 불편한 인연은 예고 없이 끊어도 괜찮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라고 해서 억지로 만남을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거나 은근히 무시하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안녕을 고하십시오. 인연을 끊는 것이 매정한 게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연락처를 지우십시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새로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절하는 연습하기. 무리한 부탁이나 가기 싫은 모임에 처음으로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라고 말해보세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절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화기 멀리하기. 하루 중 1시간만이라도 전화기를 꺼두거나 다른 방에 두십시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요함에 집중해보는 연습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 가족들을 위해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이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당신이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거야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거울 보고 웃어주기. 하루에 한 번 거울 속에 당신과 눈을 맞추고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목소리를 가장 잘 믿습니다. 10분간 멍하니 있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창밖의 구름을 보거나 바람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뇌의 피로가 풀립니다. 일기 한 줄 쓰기. 오늘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써보세요. 서운했다, 화가 났다, 행복했다.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감사 인사 생략하기. 습관적으로 미안해, 죄송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가만히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사과해야 할 죄인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중에 단 하나만 해보셔도 당신의 인생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고 자식을 키웠으며 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당신이 흘린 눈물과 땀을 누가 다 알까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픈 밤이 있었을지라도 당신의 그 헌신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당신의 마음을 멍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아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을 위해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그 자체로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 태어난 귀한 생명입니다. 편안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가기 싫은 곳에 가지 않을 자유, 보기 싫은 사람을 보지 않을 자유,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자유를 당신에게 허락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당신의 남은 생을 향기롭게 채워가십시오. 지나온 세월이 희생이었다면 다가올 세월은 축복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당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게 잠드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정말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꽉 막힌 가슴에 작은 숨구멍 하나를 내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와 실천 방법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번호나 단어가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작은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사과 하나를 사겠다는 다짐도 좋고, 내일은 전화를 안 하겠다는 약속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아래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글자로 적는 순간 그 다짐은 당신의 무의식에 깊게 새겨져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